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당분간 어렵다는 문우시 장관의 발언에 간밤 미국 기술 관련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빅히트의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장 초반 따상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전매매정수는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유사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리면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린뉴딜 유망 기업을 1차 선정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주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정수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방법과 공략법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조정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또 재합상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가 나왔고, 또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시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쪽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있었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는 얘기 때문에 또다시 경제에 대한 재봉쇄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이 조금 빠지고 미국 시장도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빠진 게 아니고 정말 조금 빠졌어요.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 박스권에서 빠질 수 있을 만큼은 빠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내지는 자세하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박스권이죠.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력들은 우상 방향으로 뚫을 수도 있었는데 뚫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서는 정고점 돌파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박스권으로 회귀할 것이다. 내지는 당장은 돌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까지가 이제 2380 라인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움직였으면, 여기 보면은 21선이거든요. 거기가 21선을 지지를 오늘 해줬다면 여기를 지지하고 양봉이 나왔을 텐데, 지금 불확실성도 있고 호재도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억만장자들의 지금 돈이 있는 재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향후 5배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중국도 수소 굴기 사업, 그래갖고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쪽을 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이따가 10시서부터 해서 오늘 정부에서 수소, 제2 수소 경제에 대한 이제 회의를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 결국 모여가지고 이제 수소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수소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제 호재거리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악재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악재가 불거졌을 때에서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유럽 시장이 이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유럽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야죠. 여기 빠졌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그런 그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혹은 뭐 대선 불안감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가 혹은 미국 시장이 그 피치에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이제 안정적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내리는 뭐 이런 부분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져야죠. 바로 그냥 4% 5% 이렇게 한 방에 빠져야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렇게 안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의 조정은 맞아요. 조정은 맞지만 그 조정의 하락세가 굉장히 깊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빠질 만큼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지지를 2360 라인을 제가 봤었는데 2360 라인이 좀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냐면 2340입니다. 마지막 3차 지지가 2320인데 이 폭들이 크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제 조정받았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금 심각했던 거고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정폭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2600에서 조정폭을 뭐 중간 정도 조정받으면 이쪽도 한 2300 라인 세게 받으면 이쪽에 물론 더 빠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면 조정폭도 커요. 많이 올라가면 조정폭도 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폭이 이만큼 올라오면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깊게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조정의 흐름들을 지금 조정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올라갔었던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요 마디의 조정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차가 2360, 2차가 2340, 3차가 2320이라 그러면 그 폭도 10포인트, 20포인트, 20포인트 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는 박스권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웬만한 악재들이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빠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340, 2320 요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2360 라인 지금 터치를 일단 깨 내려갔지만 지금서부터 해서 2440 라인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점은 그 얘기예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악재가 튀어나왔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빠지지 않는다. 근데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진 애들이 있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차별화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애들은 잘 가요. 잘 버티고 잘 갑니다. 근데 빠지는 애들은 시원스럽게 빠져요. 그래서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상승장을 경험을 하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장을 경험을 하는 지금은 그런 차별화장이라고 제가 9월 달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앞으로 10월 달의 장은 차별화장이 진행이 될 거다. 가는 놈만 가고 빠진 애들은 빠지거나 안 가는 애들은 계속 안 간다. 그래서 지금 그 장이 지금 오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조정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종목들을 막 살려고 하지 말고요. 강했던 종목들.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7월 달 중순에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제가 매매 시그널이나 아침 방송에서 이건산업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SDN, 신성ENG도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가는 종목들은 다 잘 가요.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또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이제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을 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는 게 아니고 죄다 빠지죠. 일단은 뭐 넷마블부터 해가지고 초록밴도 막 빠지고 있는데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제가 초록밴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갈 때 많이 어느 정도 정리하라 그랬고 일부를 가지고 목표치를 10,000원을 본다 그랬죠. 그럼 지금 빠지면 이제 내려오면 살 기회를 이제 노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안 돼.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면 더 싸게.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지금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전략 하에 지금 간다라 그러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추격 매수 떠 있는 거 함부로 공략하게 되면 지금 제일 재미없는 구간이니까 지금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 그 차별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종목별로 잘 대응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표적 종목 만나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말 특별 강연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김선윤, 그리고 우리의 이정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토요일 오후 1시 언택트 강연의 주유소를 개최하는데요. 화상을 통한 1:1 대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겠죠.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은 이건산업 준비해 오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가운데서 일단 이건산업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좀 이따가 이건산업은 이제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는 이제 매수 가격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이 시간에서는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다시 좀 이따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어디에서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싸게 공략을 할 건데 조정받으면 지금은 비싸게 사면은 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냥 비싸게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면 어느 라인에서 공략을 했을 때에서 왜 이런 종목들이 유리한지 좀 이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일단 강원랜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폭이 좀 작죠. 지금 뭐 에코프로도 3% 빠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3% 빠지고 있고, 지금 뭐 웬만한 종목도 뭐 대형주라고 그래서 뭐 안 빠지지 않아요. 지금 뭐 두산솔루슈 4% 빠지고 있고, 하나도 2%, 평화전공도 2%,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지는 개수가 월등히 많죠. 코스피 696개, 거의 700개 가까이 빠지고 있고, 올라가는 거 100개도 안 되고 100개 정도 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22개가 빠집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추풍 낙엽이네 지금. 거의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다라 보면 될 텐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게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질 거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갖고 갈 수 있는 이유도 없어요. 만약 이렇게 빠진다라 그러면 뭐 코스닥이 700을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슨 놈의 종목을 삽니까? 빨리 지금 다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아직까지는 62선 지지 라인도 있고 전저점 자질에 대한 지지도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 먼저 빠져야죠. 왜 우리나라 시장만 맨날 빠집니까? 미국 시장도 안 빠졌는데. 자, 미국 시장 다시 돌려서 보면,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든지 뭔가 도망가려면 나스닥 기준으로 11,000 깨야 돼요. 11,000 깨져야 되고 1,500을 깨야 됩니다. 이 두 개 라인이 깨져야지 아, 이거 시장 안 좋구나. 도망 나와야지 라는 전략을 그때 가서 쓰는 겁니다. 지금에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 빠진다고 지금 여러분들 현금화하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뒤에 미국 시장은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얘네들 다시 올라가 버려요. 얘네들. 빠져도 빠지는 게 좀 적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얘네들 만약에 11,000 근처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빠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다음날 또 급등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 뭐 흔들렸다가 쟤네들 급등 나오면 또 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던지는 전략보다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 좀 틀려요. 어떤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닥에서 계속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계속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 정도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 이런 애들은 빨리 던져버리는 게 낫죠. 현금화를 해버리는 게 낫죠. 왜냐면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건데 옴니 시스템, 전력,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 이쪽에는 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는 건데, 얘가 올라가 있다가 얘가 밀리게 되면 얘도 밀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기만 했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지금 팔으면 되죠. 그렇죠? 그때 당시 매수한 가격대로 지금 25%, 여전히 25%, 어제까지가 30% 수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그동안 빠지기만 했죠.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물론 여기 조금 올라간 건 있지만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좀 버틸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간 게 별로기 때문에, 올라간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더 빠져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올라간 폭의 3분의 2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그걸 우리는 충분한 조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3분의 1 정도의 조정은 조금 조정, 그 다음에 중심 정도, 지금이 이제 중심 정도 조정이 대충 한 1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적당한 조정, 건강한 조정, 그리고 3분의 2 정도, 11만 원 조정이 이제 충분한 조정, 좀 과한 조정,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7% 또 빠지는 거고요. 왜 빠지느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요 정도 내에서 마무리가 된다며. 그래서 지수가 지금 2360으로 다 올라탔는데 일단 2360 라인이 1차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이걸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하시고 2340이 2차 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지지 2340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하시고 강원랜드도 2300을 깨지고 2320이 깨지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손절을 해야 돼요. 2320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2300 라인인데 그 라인까지 깨져버리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때는 최악의 구간인데 2300이 우리나라가 깨지려면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가 아주 초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초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나 다우는 빠지면 급등 나오고 빠지면 급등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빠진다고 쟤네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빠질 것 같아서 빠져봤자 다시 또 급등 나올 미국 시장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강원랜드는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보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빠져요. 지금 생각보다 덜 빠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면 또 들어주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또 잡히게 되면 또 다시 여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려서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 중에 썼던 종목들 사실 어제 좀 많이들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여기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제 이제 신성이엔지하고 EM코리아, 한솔홈데코, 서울반도체 요 4가지 종목하고 이제 몇몇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9월 18일 날에 신성이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250원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도 강하고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죠. 하락장으로 전이되게 되면 얘네들은 빨리 하한가를 내려가야 돼요. 빨리 내려가야 돼. 20% 폭락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지고 지금도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해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처럼 시장이 출렁거릴 때 내려오면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종목을 공략하지 않고 다 이렇게 빠져있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저점 매수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다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지금 시장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겠다라면 우하향으로 내려박는 종목들 하지 말고 특히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애들 걔네들 바닥을 칠 때까지는 접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그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쪽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쭉 하고 내려오면 한 2,500원 정도 내려오거나 2,200원 내려가면 다시 얘네들은 사면은 바로 수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얘는 2,250원에서 기준으로 68.7%. 말 그대로 지금 장은 강한 종목은 수익이 68% 나요. 이게 뭐 지금 뭐 한 달 걸린 것도 아니죠. 지금 딱 지금 정도 한 달 정도 걸렸겠네. 한 달 정도 9월 18일 날서부터 지금 10월 15일 날 최근 기준으로 해서 한 3, 4주 정도 걸렸더니 68%가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손실이 10%. 뭐 지금 뭐 종목들이 손실이 단기간에 막 많이 나는 그런 흐름들은 장은 아닌데 어쨌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EM코리아도 마찬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EM코리아 자, 이거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소탱크 해서 9월 24일 날에 여기서 빠질 때 여기서 목요일 날 요 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 어제까지 이제 수익률이 28% 났었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25% 정도 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죠.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버티고 있죠. 물론 버텨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올라가면 얘만 올라갑니까? 다른 수소차 부품주들도 움직이겠지. 그래서 팔고 나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 팔았더니 얘가 8,000원 넘어가고 10,000원 넘어간다. 다른 거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들, 지금도 25%, 26% 수익을 내고 있는 지금 EM코리아 같은 종목이 있다면 지금은 현금화를 했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월 27일 날에 여러분들 한솔홈데코 이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솔홈데코. 이게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신성ENG하고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죠. 계속 위로 쏘죠.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얘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버린 건데 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해가지고 한솔홈데코 그다음에 KC코트렐 뭐 등등 해갖고 몇몇 종목들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한솔홈데코가 7월 27일 날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잡아드렸더니 이게 지금 오늘까지 11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런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바닥이에요, 바닥. 항상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바닥 종목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나중에 거래 실리거나 호재가 터지게 되면 급등주로 변한다. 크게 올라간다. 100%, 200%, 300% 올라가는 게 그게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 그때 당시 잡아드렸을 때 자리를 보세요. 바닥이죠? 바닥이다 보니까 얘가 거래가 실리면서 호재가 터지니까 이만큼 올라온 건데 지금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2,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얘는 더 갑니다. 시장 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장 죽으러 내려가는 거냐? 아니다. 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박스권장이다. 그래서 그 박스권장에서 조정은 크다? 아니다.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시장이 폭락도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폭락하는 경우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솔홈데코도 2,000원이 깨지 않으면 좀 더 강하게 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2,000원이 깨지 않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주도 안 팔았다. 많이 팔았었어야 돼요. 이미. 많이 팔고 나머지 조금 가져간 것들만 보유를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이제 3월 26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죠. 3월 26일 날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서울반도체 같은 이런 우량한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가지고 가면은 수익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흐름들이 우상향을 가면서 점점 세지죠. 그런데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서울반도체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밝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울반도체를 보세요. 얘가 꼬꾸라지거나 얘가 10,000원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시장의 희망은 없어집니다. 희망의 불꽃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반도체가 10,0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 다 도망가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다 던지고요. 한 2년, 3년 뒤에 시장 아주 폭락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어떻게 되면 서울반도체가 10,000원을 깨면 근데 서울반도체가 저는 10,000원을 깬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에서 몇몇 종목들이 바로미터로 지금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반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반도체가 바닥에서 모양도 이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들어왔죠. 그럼 얘네들은 왜 사들어왔을까? 시장을 좋게 보고 바닥에 있는 서울반도체를 우상향으로 25,000원, 30,000원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서울반도체를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바로미터로 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서울반도체도 있고 뭐 몇몇 개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종목들이 밑으로 저점이 깨면서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깨지지 않고 얘가 25,000원, 30,000원을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밝게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서울반도체도 69%나 나왔어요. 그때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하도 바닥에 잡아놔가지고 69%가 수익이 나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보게 되면 서울반도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은 세 자릿수 100%대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니까 이미 추세는 넘어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대고 있고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도 폭락 없어요. 폭락 안 합니다. 지금 2364까지 다시 60라인 좀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폭락 나오는 시장 아닙니다. 겁먹지 마시고 대응하시라는 얘기에서 요거까지 이제 종목에 대한 그동안 수익 났던 종목에 대한 리뷰와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정말로 지금 강하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박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다 아직은 시장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급등 정보 빨간맛 이슈 이쪽에 있는 종목에서 이제 퀴즈로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아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캡처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9월 28일 날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던 날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을 했던 날인데 지에논 에너지. 자, 종목에 대한 정답은 지에논 에너지인데요. 9월 28일 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9월 28일 날 요 날인데 이 바닥에 있을 때 공개 방송에서 그때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뭐 200명인가 300명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번 공략을 해봐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공략을 해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그 다음 날에 이제 중기청에서 이제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움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에 대한 이슈고 일단은 그 전날에 정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정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차트가 이쁜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하고 거래가 실렸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정확하게 받아주고 또 다시 지지하는 자리에서 다시 상승을 해줬는데 거래가 들어왔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를 하네. 근데 거기서 뭔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가 지금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중기청에서 그 에너지 기업으로 뭐 그 41개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게 뽑혀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중기부와 환경부가 이제 녹색 혁신을 선도할 그린 뉴딜 유망 기업 41개를 뽑는다 해가지고 그 안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 이슈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한 번 정도는 움직였거니 해가지고 28일 날에서는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한번 공략해봐라 말씀을 드렸고 29일 날에서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길래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기준으로 몇 프로가 올라갔느냐 어제까지 40%가 넘게 올라갔어요. 40%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30-40% 빠졌을걸요 아마. 고점에서 지금 종목들 잘못 잡으면 30-40% 빠지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고급 정보들 숨겨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바닥에 있을 때에서 노란 톡방에 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캐시코트레일 있죠? 어제 급등했던 거. 캐시코트레일 어제 이제 그 종목의 그거였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어요.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캐시코트레일도 이것도 9월 28일 날 여러분들한테 노란 톡방에서 정보를 드린 이후에서 몇 프로가 갔냐면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에 알게 모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눈치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체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 서울경제TV 이정수로 검색하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카메라를 딱 누른 다음에 저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사이트 주소로 이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 핸드폰이 그거를 이제 주소를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려고 딱 갖다 대면 이게 QR코드에서 이제 주소가 딱 입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캐시코트레일 이런 종목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28일 날이 아니네요. 이거는 10월 8일 날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28일 날, 9월 28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29일 날, 28일 날. 그래서 지금 종목들 은근슬쩍 되게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정보들 드리는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원래 노란톡방의 원래 정원이 이게 최대가 1,500명인데 지금 거의 1,200명이 지금 육박을 합니다. 금방 찰 것 같아요. 금방 찰 것 같으니까 다 차게 되면 꽉 차가지고 그때서는 뭐 풀어놔도 열어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300명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서 계속 들어오다 보면 금방 꽉 찰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제 이건산업인데요. 자 이건산업 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한솔홈데코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건산업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 아침 방송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때 기준으로 아침 방송 기준으로 어제 대략 한 47%, 45%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죠. 밀렸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그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2,000조 정도를 쏟아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슈는 여기서 단번에 저는 끝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태양광과 풍력 여전히 가겠죠.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흐름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동참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탄소 배출권의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에 있는 이건 산업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종착점은 한 2만 원 정도로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 강력하게 사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일단 8,500원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료 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바닥을 치면은 지금 그냥 9,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시장 보세요 한번. 코스피 흔들었다가 다시 들어주죠. 시장이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안 봐줘요. 한번 빠지면 그냥 쿵쿵쿵 개인들 그냥 죽어나가라고 그냥 계속 빠집니다.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잠깐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 약세장의 특징이죠. 근데 강세장은 빠지는 척 해주고 들어주고 빠지는 척 해주고 들어주고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등 급등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는 줄 알고 쫓아 들어갔더니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또 던져버리니까 또 급등 나오고 결국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쉽게 밀지 않는다. 그래서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아직은 조금 불안하니까 한 8,50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한번 사보겠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이건산업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건산업이었고요. 매수가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꼭 기다렸다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프닝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GN1 에너지였죠.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매비별님이 그 오픈 채팅방 거기서 종목 맞추셨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봐드렸으니까 어떤 유튜브 댓글로 이제 주시는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나중에서는 열심히 쫓아와서 수익이 결국 나더라고요. 이제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몰라요. 계속 모르고 좋은 종목 얘기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잘 따라다니신 분들이라고 제가 잘 기억을 해놓을 테니까 메모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시다 보면 여러분들 수익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시텍이요. K시텍.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네. 매수가가 네. 20%에 33,200원이거든요. 예전에 사신 거네요, 그러면. 예. 전에 전무관님한테 한번 받았는데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못 했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그때 같은데. 다른 거 사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러셨어요? 자, 그럼 비중은 네. 아까 20% 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의 20%에 지금 K시텍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결국 또 시장을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이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꼬랑지를 달려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제 오늘까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은 다 시퍼렇게 얼굴이 그냥 시퍼렇게 질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일 그냥 바로 양봉 나와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종목 뭐 사야 되지? 아이씨, 종목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운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인터플렉스 얘는 K시텍하고는 다른 패턴, 그러니까 다른 섹터예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장대 양봉에 지금 거래가 실리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IT 부품주들에서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요. 그리고 동성화이텍 같은 애들은 동성화인텍, 이게 동성화이텍, 동우나나텍, 동우나나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는데 여전히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조정이 지금 저는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거의 조정이 오늘로 마무리되거나 내일 정도 좀 빠지면 거기가 마무리가 되거나, 저는 그래서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뭐 이제 곧 그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지금 K시텍 같은 애들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K시텍. K시텍 이게 반도체 장비 주주인데 먼저 반응해서 먼저 반등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네. 이거 목표가를 얼마 잡고 지정해야 될까요? 목표 가격은 지금으로 단기로 볼 때는 25,000원이에요. 24,000원, 25,000원. 그러면 중장기에는 한 6개월이요? 언제 연말까지요? 그 연말까지가 이게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한 27,000원? 그 정도. 연말까지 가지고. 그렇죠. 연말까지 쭉 봤을 때서 27,000원 정도? 단기로는 25,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단기로는 한 25,000원, 한 연말까지 27,000원, 하여튼 그 정도 보면서 가면 돼요. 예. 네, 그럼 그 정도 장기는 보면서. 곧 올까요? 장기로 그가에 올 수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추천해서 샀는데 좀 가격이 너무 고점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33,000원까지 이제 간다라는 걸 지금 당장은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단번에 안 올라오니까 차근차근 그 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 33,000원 오늘 넘게 찍었는데 3만 K시텍 아니세요? K시텍 33,200원 지금. 지금 23,450원인데요? 현재 가격? 저 착각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단기에 올 수 있냐고요. 단기에는 올 수 있어요. 25,000원. 예, 그 연말까지. 그럼 매수 가격이 지금 23,200원이시란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그래도 수익이시는 거 갖고 가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보면은 27,000원까지. 그렇죠. 연말까지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어쩐지 가격이 좀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YP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JYP 엔터요. JYP 엔터.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6,500원에 20%요. 36,500원의 비중은 2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엔터주 흐름들이 지금 오늘 죄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원래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이제 초록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10시부터 11시 이제 상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초록뱀뿐만 아니라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원래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아마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빠진다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기대하지 말아라. 흔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흔들리면은 매수해결한 말씀을 드렸고 엔터주의 흐름들 특히 이제 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지만 이제 제작사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고 하는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앞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어보신 거는 이제 엔터주인 JYP 엔터인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요.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조정이 이제 여기 시작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때 3만 원짜리에서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8월 달이었는데 저도 회원들한테 8월 달에 이날 추천을 했고요. 이미 올라올 때 여기서 수익이 이때 많이 났을 때 한 30%인가 여긴가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팔아버렸어요, 그냥. 왜 팔았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30%인가 40% 정도 수익을 내고 JYP 엔터, SM 그리고 하여튼 그쪽에 기획사 관련주로 들어가갖고 수익 날 때 아마 SM이었던 것 같은데 SM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익 날 때 다 팔아버렸는데 그 이유는 조정받을 때 다시 살려고. 마찬가지 이것도 JYP 엔터도 왜 빠지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라인 여기가 이제 적당히 지금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는 자리에 지금 내려와서 안착이 돼 있는 건데 한 번 더 빠지면은 3만 원까지 밀릴 때 여기 정도서부터 해서 2만 5천 원까지가 제가 볼 때는 초보자들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짜리면 초보자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근데 지금 먼저 미리 좀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좀 시장이 아직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니까 반등이 나오면 좀 손절을 좀 하세요, 이거는. 한 3만 5천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손절을 했다가 싸게 사세요. 3만 원이나 뭐 3만 원 뭐 초반이나 거기서부터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유리하지. 요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어 보인다. 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5천 원이요? 네, 3만 5천 이상 들어주면 반등이 되면은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낫다는 얘기.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팔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데 조정이 그저께나 두 번이나 반등 한번 줘갖고요. 네. 그때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갈등을 너무 해갖고 그냥 내비뒀더니 그렇죠. 내비뒀더니 700원하고 600원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두 번 다. 근데 그때 어쨌든 그냥 내비두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드랑 거릴 때에서도 위치가 높았어요. 보세요. 위치가 높잖아요. 2만 원짜리에서 4만 3천 원까지 가는데 위치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초보자들이 그냥 갖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자리였던 거였죠. 제 원래 이거 18,000원 한번 잡았었거든요. 18,000원 잡았다가 18,900원에 잡아갖고 28,000원에서 한번 털었다가 지금 이걸 다시 또 36,500원 잠깐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크게 못 먹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먹을 때 크게 먹었었어야 되는데. 죄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3만 5천 원 이상 들어주게 되면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브릿지 바이오 지난번에 상담을 하셨는데 이정수 의원한테 오늘이 무상증자 나와가지고 네. 지금 금액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무상증자가 나올 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몇 달 전, 뭐 한 달이나 뭐 먼저 앞에 나왔을 거예요. 딱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볼게요. 아마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앞에 한 8월 달쯤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얘기가 급등이 나왔죠. 아마 9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 기사가. 왜냐면 얘가 여기 계좌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15일 날짜로.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준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호재거든요. 예.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거 호재를 맞고 65%나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호재를 맞고 65% 올라간 거고,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권리락까지 다 받고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권리락 받았잖아요, 그렇죠?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던져버리고 무상증자도 받고 당연한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15,000원이신데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34,000원에 사가지고 네. 올라가가지고 47,000, 8,000원 가다가 45,000원에서 권리락 됐어요. 3분의 1로. 지금 권리락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러면 15,000원 대충 했는데.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사신 그 기간, 그러니까 9월 이전에 사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9월 이전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정확한 걸 내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예. 어쨌든 뭐 그러면 34,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리락이 떨어져 갖고 지금은 어쨌든 15,000원의 가격에 있으시고 비중은 50%시고. 예.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물량들을 받아가네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여기 보면은 종목별 지금 보니까 밑에서 좀 샀고 지금 별로 들어오지를 않고 조금 좀 지지부진하게 하긴 하겠어요. 근데 이거 한 15,000원 다시 들어 올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요게 좀 지금 차트가 이게 정상적인 흐름의 차트는 아니라서 15,000원, 16,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이 세력들의 의도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말랐고 위 거래량 떨어지고 나서 빠져도 그렇게 물량들이 털지 않아서 다시 모양을 만들고 갈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은. 근데 확실한 느낌은 15,000원, 16,000원 수익이 나게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의원한테 오늘까지 3번째로 전화한다.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전화 계속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3번씩이나 전화를 하시고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운이 좋으면 얘도 운이 좋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좋은 상담 부탁드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적인 이제 시황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던 이원산업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8,970원으로 5.28% 하락하고 있고요. 아직 매수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개인 매수세에도 약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처럼 조정 나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관망해야죠. 지금 만약에 시장이 폭포수처럼 쿵 하고 빠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현금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보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하락 조정이 깊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락이다, 뭐 조정이다 이런 말 써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겠지만 그냥 박스권이라 생각하면 돼요. 박스권은 이렇게 박스 알죠? 저점과 고점을 테두리를 두고 내려오면 사는 거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는 거 이게 박스권 매매인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건산업처럼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면 그런 애들을 사면 시원스럽게 또 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안 듣게 생긴 애들은 계속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애들 오히려 이건산업보다 KC코트레이 더 좋아요. 사실은 KC코트레이 빠지면 걔를 공략하면 좋은데 뭐 내려와야 사죠. 그렇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KC코트레이 자, KC코트레일 좀 내려오면 이런 걸 사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아니고 내려오면 자, 차트를 보니까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쭉 느려서 보면 KC코트레일도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올리고 많이 빠졌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얘는 태양광 플러스 탄소 배출권 두 가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국내에서도 태양광 산업 밀리겠다, 신재생 에너지 밀겠다, 그린 뉴딜의 태양광 산업,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 뭐 그다음에 수소차, 뭐 얘네들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유럽의 탄소세 얘기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주면은 호재죠, 호재. KC코트레일에서는 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강한 거를 해야 돼요. 시장도 이 정도로 지금 강세로 있다면 지금 뭐 시장이 빠져서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9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이 정도 빠졌던 폭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빠졌던 폭이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아마 점점 이 하락폭이 이때 빠졌던 폭이 이게 더 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빠질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빠지는 폭, 그러니까 잘 보면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이게 이제 수렴형이라 그러는데 이 수렴형의 그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점점 진폭이 작아지죠. 상승폭도 조금 더 작아지지만 하락폭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걸 힘점이 모인다라 그러는데 모양이 지금 코스닥 차트지만 이렇게 모이죠. 지금 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짧아지죠. 그리고 진폭도 그러니까 진폭도 그다음 기간도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아지고 나서 변곡점 만들어 놓고 위로 튈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흔들린다고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깊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나오다 말다가 어차피 폭도 작아요. 폭도 올라간 폭도 작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도 이만큼밖에 빠지도 않았고 원래 이만큼 올라갔으면 약했다면 벌써 이만큼 빠졌을 텐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빠졌느냐. 물론
안 빠진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미국 시장이 안 빠지는데요. 뭐 미국 시장은 이미 신고가권으로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못 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반등 그나마 이만큼 나왔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게 되면 2,600이 뭡니까? 3,000, 3,500, 4,0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수렴형 아니면 뭐 박스권인데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서 던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코스피 흐름을 좀 짚어드렸고 주식도 보게 되면은 이퓨처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퓨처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전고점은 그냥 바로 뚫어버리죠. 사실 이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한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회원들한테는 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갈 때 많이 팔아먹었죠. 당연히. 100% 넘게 올라간 종목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의 조금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187%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은 조금 그러니까 20% 이하, 10%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187%.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지금 시장이 무너질 거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빠르게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신고점을 계속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바로 차별화. 박스권장이 유지가 되면 차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만간에 반등 나오게 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가는 것만 갑니다.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절하게 되면 뇌동모임에 휩싸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공개방송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자, 벌써 시간이 다 끝났네요. 자, 방송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접수받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주말 특별 강연의 주유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